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경북 포항 동맹국 두 나라가 함께한 훈련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갯바위 아래 차오르는 바닷물, 각도도 맞지 않는 구조 로프, 투입 불가 판단이 내려진 잠수요원. 현장은 혼란이었고 지휘는 멈췄으며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장비도 불충분하고 동맹 아닙니까? 그는 명령이 없었고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 해병대 병장이었습니다. 그날 한 명의 병사는 동맹을 문서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혼자 온 거야? 동맹이니까요? 그는 손으로 사람을 구조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끌어올렸습니다. 30분의 사투, 미군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 그가 전한 한 문장. 우리는 함께 갑니다. 그 말은 전 세계를 울렸고 CNN, Fox, NBC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에 남았습니다. 한국 해병대 병장 김현수. 그 이름은 이제 단지 군번이 아닌 상징이 되었습니다. 피도 땀도 명령도 아닌 선택으로 증명된 동맹.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해병대 소속 제2해병사단에서 복무 중인 병장 에단 윌커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동맹을 넘어 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경상북도 포항. 그날은 원래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일정이었고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훈련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에단, 오늘 날씨 좀 이상하지 않아? 미 해병대 동료 중 하나였던 제이콥이 제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짙은 회색의 해무가 해안선을 타고 밀려오고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장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한국 해병대랑 같이 하는 훈련이잖아. 이 정도는 그냥 적응해야지.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훈련이라는 건 원래 늘 예측할 수 없는 변수와의 싸움이긴 했지만 그날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 한미연합고지 진입 훈련이 시작되었고 우리 팀은 어지점에서 한국 해병대와 함께 갯바위를 넘는 코스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단지 또 하나의 체력 소모 훈련일 뿐이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과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서로 손짓과 눈빛으로 의사소통을 했고 모두는 거칠지만 질서 있게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두에서 뛰고 있었고 습기 가득한 공기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갯바위를 올랐습니다. 그 바위는 평소보다 더 미끄러웠고 파도는 바위 아래를 때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끝이 뭔가 잘못 걸린 듯한 느낌. 그리고 곧바로 제 시야는 하늘로 향했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뜨는 느낌이 들자마자 제 등 뒤로 바위가 스쳐 지나가며 정신이 하얘졌습니다. 급격히 다가오는 수면, 깨질 듯 아찔하게 다가온 바위 틈. 쿵. 온몸이 충격에 젖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가 돌 사이에 낀 걸 느꼈고 팔로 버티려 했지만 어깨에 무게가 실리며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윌커스, 윌커스. 멀리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외침. 하지만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물이 서서히 발끝을 적셔오는 것을 느끼며 거센 파도가 바위 사이를 휘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솔저다운. 윌커스 추락했다. 훈련 시작 15분 만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휘무전이 정신없이 오갔고 로프를 던지는 사람, 각도를 재는 사람, 상황을 확인하려 내려오는 사람들로 현장은 급속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로프 각도 안 맞습니다.
갯바위 사이 수심 불안정합니다. 잠수요원 투입 불가. 위험합니다. 위에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장비를 조정하고 명령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물에 젖어가고 있었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의식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 하나가 그 혼란의 와중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한국 해병대 병장 김현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를 말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미군 구조대장도 당황한 얼굴로 말했죠. 위험하다고. 혼자선 안 돼. 이건. 그러자 김현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맹 아닙니까? 제가 바로 내려갑니다. 그 말에 현장은 일순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프를 잡고 구조 장비를 착용하며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때 위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소란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보려 해도 폐 안으로 차오르는 습기와 통증이 말을 막아섰습니다. 왼쪽 다리는 바위에 깊게 끼어 있었고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는 통증은 이미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죠. 갯바위 틈 사이로 들어온 바닷물은 허리까지 차오르고 있었고 저는 그 바위 아래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에단, 들리나? 대답 좀 해. 제이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들려오는 것처럼 왜곡되어 들렸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위쪽에선 구조용 로프를 몇 차례나 내려봤지만 각도가 맞지 않아 제 위치까지 닿질 않았습니다. 이 위치는 수심이 불규칙해요. 바위 아래로 빠지면 잠수도 불가능합니다. 미군 구조대원 하나가 소리쳤고 무전기 너머로는 한국군과 미군 양측 지휘관들이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구조요원 투입 가능한가? 현재 조건으론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명령이 쏟아졌지만 행동은 지체되고 있었고 그 틈에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렇게 의식을 놓아버릴까 체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명확하고 담담한 목소리. 너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말이라. 현장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김현수 병장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미군 지휘관이 되묻자 김현수는 다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저 병사를 제가 끌어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밑은 잠수요원도 투입 못했어요. 당신은 장비도. 그러나 김현수는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장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에 미군 지휘관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한국군 측 지휘관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뭐죠? 그러자 김현수는 말했습니다. 동맹 아닙니까?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김현수는 그 말을 한 뒤 조용히 구조용 로프를 어깨에 둘렀고 갯바위 끝에 다가가 바람의 방향과 바위의 기울기를 계산하듯 잠시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설명이나 명령도 필요 없는 말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의 눈이었죠. 저 병사는 지금 저 아래에 있습니다. 국적이 뭐든 해병이라면 구해야 합니다. 김현수의 말은 지극히 담담했지만 그 말이 현장의 모든 병사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미군 장교도 더는 말리지 않았고 그의 눈에도 경외심이 떠올랐습니다. 김현수는 마지막으로 구조 헬멧을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릴 틈도 주지 않고 갯바위 끝에서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튀었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윌커스, 들리나? 내가 간다. 물 아래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는 사람의 실루엣은 제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남은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현수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오는구나. 김현수 병장이 갯바위 끝에서 몸을 던진 순간 모든 병사들의 눈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잠긴 그의 몸이 물살을 가르며 내려가는 모습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무슨 짓이야? 지금 무장도 제대로 안 했잖아. 미 해병대 구조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현수는 바위 밑 깊은 틈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저 병사 스스로 내려간 거야. 아무 지시 없이. 한국 측에서 저런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 오해하면 미군 지휘관은 당황한 얼굴로 한국군 측 장교에게 항의했지만 한국군 장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건 지시가 아닙니다. 김 병장 개인의 판단입니다. 판단이요? 목숨을 건 선택을 그렇게 가볍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한국군 장교는 그 순간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우리 해병입니다. 그 사이 김현수는 빠르게 갯바위 아래를 헤치며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속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바위 사이에 끼어 있는 저를 발견한 순간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습니다. 윌커스 들리나? 김현수입니다. 내가 왔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힘겹게 고개를 돌려 김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UK임다운 언론.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김현수는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그 말은 저를 뛰어넘어 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수십 명의 병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현수는 먼저 주변을 살펴본 뒤 자신의 허리끈에 연결된 구조용줄을 풀어 제 손목에 고정시켰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작업하겠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치고 있었고 물은 이미 제 가슴 아래까지 차 있었지만 김현수는 침착하게 손목을 고정하고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제 몸을 받쳐주며 바위에 낀 다리 각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쪽에서는 계속 무전이 오갔습니다. 김현수 병장 응답하라. 상태는 어떤가? 김현수는 잠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상황 확인 완료. 윌커스 병사 생존 중이며 의식 흐림. 지금부터 구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수심 위험. 구조 중단하라. 김 병장 즉시 철수하라. 하지만 김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전기를 껐고 다시 제게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는 미군 장교와 한국군 장교 간의 격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무전을 끈 겁니까? 저 병사 통제 안 됩니까? 지금은 명령보다 판단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현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죽게 둘 겁니까? 그 병사는 동료를 살릴 겁니다. 반드시요. 그 말에 미군 장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조용해졌습니다. 더는 명령이나 항의가 없었고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갯바위 아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정교한 프로페셔널의 작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훈련으로만 가능한 게 아닌 실전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술을 바로 제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병장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은 점점 더 깊게 스며들고 있었고
그의 해병대 전투복은 이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몸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는 그걸 모두 무시한 채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제 다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통은 좀 있겠지만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신뢰해 주세요, 윌커스. 그는 먼저 제 오른쪽 무릎을 감싸쥐고 천천히 위로 힘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허벅지로 제 허리를 단단히 고정했고 한 손으로는 구조밧줄을 제 다리 아래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끝.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김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건 끝까지 간다는 약속이니까요.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위와 제 다리 사이 틈에 얇은 철판 같은 도구를 삽입하고 체중을 양쪽 팔로 분산시키면서 조금씩 제 다리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기술, 체중 분산 구출법은 해병대 구조교육에서도 특수작전 병사들만 집중적으로 받는 훈련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김현수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모든 동작을 정확하고 침착하게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다리가 바위에서 빠졌습니다. 순간 바닷물이 확 올라오며 몸이 흔들렸지만 김현수는 단단히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제 몸에 기대세요. 그는 자신의 허리밧줄에 저를 단단히 묶은 뒤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윌커스 구조 완료. 지금부터 인양 준비 요청합니다. 위에서는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확인. 인양팀 대기 중. 신호 주면 즉시 당깁니다. 그 순간 미군 구조대장이 한국군 쪽으로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병사, 뭔가 달라요. 저건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군 장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방식입니다. 밑에서는 김현수가 제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끌어올릴 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저랑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는 인양용 신호를 손으로 하늘 높이 뻗었고 곧이어 위에서 밧줄이 천천히 긴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주 천천히 바위 틈에서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계속 아래로 흐르고 있었고 저는 김현수의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대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현수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보고 나서 그냥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고였는지 바닷물 때문인지 시야가 자꾸 흐려졌습니다. 그의 몸은 물에 젖어 무거워졌고 힘은 점점 빠지고 있었지만 김현수는 단 한 번도 제 몸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구조. 그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줄 긴장 유지, 좌측 각도 5도 조정, 밀지 말고 끌어당겨. 위쪽에서 쏟아지는 명령이 들리는 가운데 김현수 병장은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은 저를 몸으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위로 바닷물이 계속 떨어졌고 두 손은 미끄러지는 구조 장비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김현수는 몇 번이고 제 다리 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증은 어때요? 그의 물음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비는 없는 거 보니 신경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에 따라 조금만 움직여주세요. 한쪽씩 천천히. 그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상황을 리드했습니다. 미국 구조팀에서는 이미 감탄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저 병사, 해군 구조대원 출신인가요? 미군 구조대장은 한국군 장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해병대 병장입니다. 그런데 저 정도 실력을? 한국군 장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희 해병대입니다. 훈련의 깊이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사실 김현수가 보여준 구조 방식은 단순한 용기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구조 순서는 접촉 확인, 관절 확인, 압박 완화, 체중 분산, 고정 인양 이라는 수중 구조 매뉴얼의 정석을 정확히 따르고 있었고, 심지어 물속에서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오감과 감각을 총동원하여 저를 빠르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차례 반복된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측 병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런 훈련은 미국 내에서도 특수구조대에서나 가능할 텐데, 구조대장이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미군 병사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병사 대단한 사람이야. 목숨 걸고 구조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저렇게 침착한 사람은 처음 봐. 위에서는 김현수의 움직임을 보며 모든 미군 병사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한 명은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을 꼭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 군인이지. 책임이 아니라 마음으로 구조하는 사람. 그 시각 김현수는 제 몸을 마지막으로 고정하며 자신의 팔을 제 등에 밀착시켰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인양 신호 주세요. 한국군 마이너스 미군 혼합팀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인양 준비 완료. 줄이 조금씩 당겨지기 시작했고, 김현수는 자신의 무릎을 굽혀 체중을 낮춘 상태로 제 몸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균형을 유지하며 제 목을 감싸 안고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다리가 충격받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미군 구조대장, 그제서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해했어요. 왜 한국군이 이렇게 강한지. 그건 장비나 숫자가 아니야. 이건 사람에 대한 신념이야. 그 말은 구조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올려. 현장의 모든 병사들이 하나둘 밧줄을 움켜쥐고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병장과 제가 묶인 구조 밧줄은 바닷물 위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겨지고 있었죠. 그 순간은 마치 전장이었어요. 누구도 장난처럼 대하지 않았고 한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전이었습니다. 미군 병사 둘, 한국 해병 셋, 각각 로프에 손을 얹고 입술을 깨물며 힘을 실었습니다. 줄 하나가 조금이라도 흔들릴까 긴장했고 바위에 몸이 부딪히지 않도록 누군가는 가이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갯바위 끝에 가까워졌을 때 먼저 올라온 것은 김현수 병장의 두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물에 젖어 창백했고 팔 근육은 경직돼 있었으며 손가락은 구부러진 채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의 어깨에 매어 있는 저의 몸이 서서히 드러났고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그 순간 수십 개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지탱해. 흔들지 마. 마지막 바위턱을 넘기는 그 짧은 몇 초, 김현수는 자신의 몸을 구부려 저의 머리를 감쌌고 혹시라도 충격이 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모두 갯바위 위에 안착되자 현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박수도 무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김현수는 무릎을 꿇은 채 겨우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입김은 떨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런 그가 옆에 누워있는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윌커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에 미군 병사 하나가 헬멧을 벗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한국군과 미군 양측에서
병사들이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한 감사, 형식이 없는 존경, 동맹을 넘은 인간에 대한 헌신의 예우. 한참 뒤 미군 구조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군은 동맹을 의무로 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으로 지킨다. 그 말은 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고 곧이어 무전기를 통해 미군 본부에도 이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구조 상황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국 해병대 김현수 병장은 한 명의 미군 병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수중 구조를 감행했다. 그의 판단력과 기술, 용기는 매우 모범적이며 이는 단순한 동맹을 넘은 진정한 인간적 헌신이었다. 이 보고서는 이후 미군 본부의 공식 브리핑 자료로 채택되었고 김현수라는 이름은 미 해병대의 내부 교육 자료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그 차가운 바다 위에서 단 한 사람의 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포항의 군병원에 입원해 있던 저는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운 채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그 바위 틈, 차가운 물, 그리고 김현수 병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구해졌구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저는 그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맹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구조되기 직전에 들은 말. 우리는 함께 갑니다. 그 두 문장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며칠 뒤 회복 중이던 저에게 미국 구조대장 제라드 커넬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단, 혹시 이거 봤나? 그가 제게 보여준 것은 미군 내부 전용 SNS에 올라온 한 장의 글이었습니다. 한국 해병대 병사 한 명이 우리 병사를 구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 어떤 명령도 지시도 없었다. 단지 함께라는 말 하나로 그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 짧은 글은 미군 병사 한 명이 구조 직후 감정이 북받쳐 올린 것이었는데 순식간에 미군 가족 커뮤니티 그리고 퇴역군인 네트워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저 병사의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저건 동맹국이 아니라 진짜 형제다. 이 글을 본 수많은 미국인들이 김현수 병장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CNN 소속 군사 전문 기자 사라 맥켄지가 포항으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인터뷰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라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며 미군 내부 보고서, 구조 장면 영상, 그리고 한국군 지휘관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하나의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간단했지만 강렬했습니다. 한국, 동맹국 이상의 신뢰를 보여주다. 기사는 미국 전역에 퍼졌고 심지어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짧게 언급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미동맹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었다. 한국에서도 이 기사를 번역해 보도했고 김현수 병장의 이름은 짧은 시간 안에 군내에서 상징처럼 퍼졌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현수는 조용히 훈련장으로 복귀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굴 구하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밈처럼 퍼지며 현대적 영웅이라는 해시태그로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김현수 병장의 행동에서 진짜 동맹이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80콘스 김현수 병장의 마지막 말 우리는 함께 갑니다. 그날 이후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치료를 마친 뒤 한국 해병대 훈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포항의 해안가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훈련장 밖으로 나와 휴식 중인 병사들 사이에서 김현수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훈련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병사가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앞에 섰습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돌렸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윌커스 병장님. 저는 그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정식 예포도 형식도 아니었지만 진심을 담은 경례였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살았으니 됐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훈련해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 어떤 영웅적 연설보다 더 강한 울림이었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잠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그날 우리가 함께 싸웠던 운명의 장소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수,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했죠? 그 상황에선 누구든 망설였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현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윌커스 병장님, 제가 당신을 구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We go together. 그 짧은 한 문장은 언젠가 어딘가에서 들은 구호 같았지만 이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 속에서 하늘 위로 푸른 전투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한 동맹은 조약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명도 회담도 중요하지만 진짜 동맹은 위기의 순간에 내민 한 사람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2025년 11월 27일 김현수 병장의 그 손 하나가 저를 살렸고 한미동맹의 정의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그 이후 미국 국방부는 김현수 병장을 비공식적으로 명예표창 대상자로 지명했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군사 아카데미에서 인간 중심의 리더십 사례로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며 기자들에게 단 하나의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